송기술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19강입니다. 토픽 181번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 조사입니다. 119회 4교시에서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 조사 세부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제34조 조성계획의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시행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및 제30조에 따른 조성원칙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37조 조성계획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법 34조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려는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34조 제1항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 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존협회, 그 밖에 산림청장이 타당조사 전문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입니다. 타당성 조사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세부 기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의하면 경제적 타당성 조사로 먼저 조사 항목의 이용객 수요 예측, 투자비 추정, 경제성 분석,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이 있습니다. 이용객 타당성 수요 예측의 조사 내용은 수요 예측을 통한 이용객 규모의 적정성으로 조사 방법은 자료 분석입니다. 투자비 추정은 총사업비, 운영비의 적정성을 조사 내용으로 하고, 경제적 분석에서는 편익비용 분석, 순현재 가치 분석, 내부 수익률 분석, 민감도 분석 등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등이 조사 내용입니다. 비고에서 민감도 분석이란 하나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조성계획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사회적 타당성 조사 항목으로는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사업 주체의 추진 의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여부 등입니다.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의 조사 내용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입니다. 조사 방법은 자료 분석입니다. 사업 주체의 추진 의지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의 수립 여부 등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여부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기대 효과, 산림복지 서비스의 수요 및 수혜자 범위 확인입니다. 법 제30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 원칙의 적합성입니다. 목재, 토석 등 자연재료 활용 여부 및 경관적인 특성 반영 여부,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설 구비 여부,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의 최소화 여부,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 구비 여부,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의 활용 여부, 해당 지역 자원의 활용 여부 등입니다.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원칙 부합 여부에 대한 조사 내용은 산지의 지형과 생태보존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산지의 지형 변경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 및 시설 배치 계획 수립 여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한 계획의 적정성입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자료 분석, 현장 조사, 공간 분석입니다. 산림복지단지의 위치 및 계류시설의 일조량 확보 여부는 전국 일조 시간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적정 일조량 확보가 가능한 지역
선정, 계절별 일조량 확보를 위한 산림복지단지의 위치와 체류시설의 간격 및 배치 방향입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입니다. 지역의 목재, 토석 등 자연재료 활용 여부 및 경관적인 특성 반영 여부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는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한 해당 지역의 환경친화적 자연재료 활용 여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시설계획 수립 여부, 주변 경관과 조망권 확보를 위한 시설물 배치 여부입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입니다.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설 구비 여부에 대한 조사 내용은 산림복지단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산림자원, 수자원 등의 순환 시스템 도입 여부,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시설 설치 여부입니다. 조사 방법은 자료 분석입니다.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의 최소화 여부는 천연기념물 지정, 멸종위기동식물 지정 등 산림,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 및 지정사항과의 불일치 여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의 포함 여부, 50년생 이상 활렵수림의 비율, 산림의 수원 및 수질, 보전대책 수립 여부, 재해 발생 시 조치 방안 등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의 수립 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성입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입니다.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부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는 산림 휴양 및 산림 치유를 위한 충분한 산림 자원의 보유 여부입니다. 자료 분석과 현지 조사가 조사 방법입니다.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 구비 여부에 대한 조사 내용은 산림복지단지 운영 목적 및 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의 구비 여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인력 배치 계획 수립 여부 등입니다. 조사 방법은 자료 분석과 현지 조사입니다.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의 활용 여부는 산림문화, 휴양시설, 산림교육시설 등 이미 설치된 산림복지시설의 활용 계획 수립 여부입니다. 자료 분석과 현지 조사, 공간 분석이 조사 방법입니다. 해당 지역 자원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 각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 여부로 자료 분석과 현지 조사가 조사 방법입니다. 토픽 182번 산림복지단지 생태적 산지 이용 세부 기준입니다. 113회 2교시에서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 이용 세부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고 법 제31조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 이용 기준에서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생태적 산지 이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 이용 기준은 다음 각과 같습니다. 먼저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m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두 번째,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 성토량, 토공량 및 형질 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셋째,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존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넷째,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 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다섯 번째,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여섯째, 건축물의 높이, 길이, 밀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일곱 번째,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등입니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 이용 기준의 세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34조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 이용 세부 기준에 따르면 법 31조 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 이용 기준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별표 7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 이용 세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산지의 지역 여건 또는 사업 수행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7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 기준을 보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입니다.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m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과 식생을 유지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할 것, 산지 전용으로 인해 주변 생태가 단절되지 않도록 인목, 초본료 등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존 등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 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다음,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랑, 성토랑, 토공량 및 형질 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먼저 산지 전용으로 인한 절토량, 성토량 및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산림복지 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그 다음,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성격, 주변 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은 최소한으로 포함할 것. 산지의 형질 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 대상 절토, 성토, 경사면의 수평 투영 면적은 산지 전용 면적의 50% 이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산지 전용 후 발생되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조성계획에 반영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계단식 산지 전용인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는 각각 12m 이상일 것. 다음,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존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의 세부 기준은 먼저 전용하려는 산지는 제31조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산지 전용 후 발생되는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류시설을 설치할 것. 이에는 비가 올 때의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둘 수 있는 공공시설, 공공주택단지 등의 시설별 장소에 설치할 것,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 지점이 되는 하천, 하수도, 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조리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실되지 않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할 것, 산지 전용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한 침투 저류하는 빗물 유출량을 저감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포장은 빗물 투과율이 높은 재질 공법을 사용하며 분산형 빗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 다음,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 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에 대한 세부 내용은 먼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배수량이 적고 토사 유출 또는 붕괴에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산지 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 지역의 유량 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 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것. 이 경우 하류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서방댐, 침사지, 저류지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사 유출에 우려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비탈면의 기울기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계단식 산지 전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비탈면의 기울기가 1대 1.4 이하여야 하고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 말뚝 앵커 등 재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암인 경우 1대 0.5 이하, 풍화암인 경우 1대 0.8 이하, 토사인 경우 1대 1.0 이하, 성토지의 자갈, 토층인 경우 1대 1.0 이하일 것. 비탈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합에 대한 안전한 구조일 것. 비탈면으로 인해 재해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모래 날림 또는 낙석 방지시설의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구청장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지역, 산사태 위험지 분석을 통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지역,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등입니다.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에 대한 세부 내용은 조망 분석 및 산지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을 실시하여 경관 해소를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자연환경 보전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산림의 색채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산림의 색채를 분석하여 그 분석 결과에 채도보다 낮게 할 것.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지붕 형태, 담장 등으로 디자인하고 목재, 흙, 석재 등 자연 소재 및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 자연 채광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을 고려할 것. 경사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 구릉지의 스카이라인 및 수목, 기암, 기석 등 특징적인 경관 요소를 최대한 보존하며 경관식 산지 전용으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할 것.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는 사람의 건강과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토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높이, 밀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해야 할 것에 대한 세부 내용은 먼저 건축물의 높이는 16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건축물 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및 건폐율 이하일 것.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보도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병행 설치하여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음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에 대한 세부 기준은 먼저 건축물은 목재, 펠릿 등 산림 바이오매스, 태양열, 지열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방, 난방을 하거나 열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화석연료 소비를 최소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건축물의 조성 및 활용 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해당 폐기물의 재이용 및 재활용을 극대화할 것.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를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등입니다. 비고사항으로 제4호 과목에 따른 평균 경사도 측정 방법은 다음 항목과 같습니다. 평균 경사도는 수치 지형도 축적 5000분의 1 지형도의 수치 전산 파일을 말합니다.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다만 수치 지형도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수치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공측량을 실시하여 수치 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 경사도를 측정합니다. 평균 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가로 10m, 세로 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 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합니다. 수치 지형도를 공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 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의 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측정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를 산출합니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 이용 세부기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83번 생애 주기별 산림 서비스입니다. 기출문제 생애 주기별 105의 1교시에서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입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산림복지의 개념은 법적 정의로 보면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입니다. 협의의 산림복지의 개념은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 휴양, 산림치유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을 기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활동으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숲을 통해 숲태교, 유아숲체험, 산악레포츠, 산림치유 등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합니다. 광의의 산림복지의 개념으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산림의 직간접적 편익을 창출, 수급하는 활동으로 조림, 습각극을 통해 맑은 물 공급, 대기 정화 등 산림의 공익적 편익 증진 등입니다. 그림은 산림복지 개념도로 복지의 임산물 생산 등과 조림, 습각극을 통해 공익적 편익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있으며 산림, 휴양, 치유, 교육 등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사회복지를 영역이 있으며 광의의 산림복지는 이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협의의 산림복지 개념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사회복지 경영이 아울러지는 개념입니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보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의 개념은 임신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사이클을 구축하여 산림복지의 소외계층 간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체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라고 합니다. 즉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을 위한 산림의 보존적 활용을 통해 국민에게 산림이 제공하는 자연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체계는 먼저 출생기에는 숲태교로 숲에서 태아와 임산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지원합니다. 치유의 숲, 산림치유원이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유아숲 체험 등 유아들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산림치유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유아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산림교육으로 청소년의 창의성, 인성 발달을 위한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숲길, 레포츠 등으로 숲길을 활용한 복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산림 레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합니다. 이에는 숲길과 산림 레포츠 시설이 있습니다. 중장년기에는 산림휴양으로 자연휴양림 기반 확충 및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에 대한 시설로는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산림치유로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 개발 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원이 있습니다. 회년기, 추모기에는 수목장으로 친환경 장면 문화 확산입니다. 수목장림이 있습니다. 출생기에는 숲태교로 임산부의 스트레스 완화, 태아와의 친밀감 증가, 긍정적 호르몬 분비 등입니다. 유아기의 유아숲 체험원은 체지방 감소, 창조력, 상상력, 운동력, 학습 참여도, 면역력 증가, 사회성 증가, 정서 발달 등에 기여합니다. 청소년기 산림교육을 통하여 학업 스트레스 감소, 운동 부족 완화, 사회적, 심리적, 도덕적,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청년기 숲길 레포츠를 통하여 건강 증진,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합니다. 중장년기 자연휴양림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 휴양과 피로회복,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합니다. 노년기에 치유의 숲을 통하여 스트레스 지수를 감소시키고 쾌적감 상승과 피로 회복을 합니다. 회년기에 수목장림을 통해 작은 장례 및 자연 친화적 문화를 확산합니다. 이상한 내용은 제2차 산림복지진흥계획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 산림청 자료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로 제2차 산림복지진흥계획
비전과 목표를 살펴보면 비전으로 습과의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입니다. 목표는 산림복지 인구의 확대로 2022년 2,300만 명에서 2027년 3,200만 명입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먼저 산림복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 내 실화로 생활권 연결형 산림복지 기반 마련,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 미래 변화에 부응한 산림복지 토대 마련, 목재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기반 강화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인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품질 제고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산림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예방관리 강화,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 확대, 수요 변화에 대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산림복지 시스템을 통한 이용 편의 개선 등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산림복지 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세부 실천 과제로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산림복지 전문업 경영 활성화 및 민간시장 확대 지원, 기업단체 참여 및 통계 빅데이터 등 활용성 제고입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정책 기반 구축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는 산림복지의 체계적인 연구 및 R&D 강화, 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선, 산림복지 국제교류 및 협력 확대 등입니다. 토픽 184번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입니다. 134회 1교시에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134회 2교시에서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법 제7조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7조 교육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에서 법 제7조 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합니다. 산림기술 용역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 영림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목재 생산업 중 원목 생산업을 등록한 자 등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훈련의 종류, 이수 시기와 기간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교육훈련의 종류, 이수 시기와 시간 등은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훈련의 종류를 보면 기본교육으로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은 산림기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훈련 과정에 따른 교육과 훈련 과정입니다. 먼저 산림경영기술과정으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의 방제, 숲가꾸기 등 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술 분야의 교육과 훈련입니다. 산림공학기술과정은 산불 예방과 진화시설의 설치, 산지의 보존 이용, 토석 채취 및 재해 방지 복구, 자연휴양림 숲길 조성 등 산림공학기술 분야의 교육 훈련입니다. 녹지 조경 기술 과정은 수목원, 도시숲 등 자연휴양림 및 숲길 조성 등 녹지 조경 기술 분야의 교육 훈련입니다. 산림보건 기술 과정은 자생식물 등 산림보건 재료, 산림보건 대상 조사, 산림보건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훼손 유형별 산림보건 기술 등 산림보건 기술 분야의 교육 훈련입니다. 산림경영 기능 과정은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 등 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 기능 분야의 교육과 훈련입니다. 다음 교육훈련의
이수시기와 시간은 신규 교육의 경우 이수시기는 기술 용역 또는 산림사업 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에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 시간은 기본교육 35시간 이상입니다. 정기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해에 다음 해부터 매 3년마다 이수하고 전문교육의 시간은 35시간 이상입니다. 교육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입니다. 산림기술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 산림기술용역업에서 산림사업 시행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하거나 산림사업 시행업에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별표 3에 따른 기술특급 산림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 3,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합니다. 산림기술자가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날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는 미리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토픽 185번 산림사업의 안전교육입니다. 129회 2교시에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안전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제7조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입니다. 산림사업 시행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안전 책임자와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입니다. 총괄하는 안전총괄 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두어하며 산림사업 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따르면 산림사업 시행자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 책임자 1명과 각 분야별 안전관리 담당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안전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먼저 안전총괄 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지휘와 감독,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지휘와 감독입니다. 다음 안전관리 담당자는 안전총괄 책임자의 직무에 대한 보조,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교육의 실시 등입니다. 시행령 제19조 안전교육의 실시 시기 및 실시 방법에는 안전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는 산림사업 관련 작업을 하는 날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작업의 시행 방법과 작업의 세부 시행 순서 및 시행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산림사업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산림청 2025년도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86번 전문 산림기술자의 양성입니다. 117회 1교시에서 전문 산림기술자 양성 세부 추진 계획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목표로는 산림기술자 양성 및 관리 강화를 통한 건전한 산림 일자리 창출과 임업기계 전문 기능인 양성으로 목재 생산성 향상입니다. 임업기능인 교육훈련을 11,000명 그리고 31억 원의 예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책 여건으로 보면 다양화된 산림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한 우수한 산림기술자 확보가 필요하며 농산촌 인구 고령화 및 도시로의 이탈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 및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술자와 산림사업법인의 건실성 확보를 통한 산림사업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기본 방향으로 전문 임업기능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현장 맞춤형 교육 훈련의 실시입니다. 임업기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계화 교육 및 임업인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산림기술자 제도 운영 강화 및 산림사업 시행주체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산림기술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개편입니다.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계기 기술자 의무 교육제를 도입합니다. 먼저 대상은 산림기술 용역업자, 구기림 영림단,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및 중앙의 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법은 신규 교육으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정기교육, 전문교육을 이수합니다. 기본교육은 산림기술자로 가치화 소양, 산림기술 법령 등 35시간, 전문교육은 산림경영기술, 기능, 산림공학기술, 녹지조경기술 과정 등 35시간입니다.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제도를 신설합니다. 현재는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기술자 교육을 전담하여 실시하였으나 기관 지정 제도 도입 이후에는 민간에서의 교육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기관별 종합 전문 강의실, 실습님, 전임 강사 및 전담 직원 등 지정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업기능인 교육 훈련을 추진합니다. 산림조합 중앙의 임업훈련원별 편중된 교육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교육 효과 및 수강생 만족도를 제고합니다. 기능인이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합니다. 임업기계 조종사 양성을 위한 임업기계화 교육 확대를 추진합니다. 수학기 중심에서 임업기계 장비 활용 교육을 확대하여 임업기계 조종사를 양성하고 임업기계 지원센터의 고성능 임업기계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합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훈련원별 임업기계 장비 활용 교육을 확대합니다. 현장 위주의 체험식 임업 전문 교육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런 교육보다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합니다. 다음 임목수학 전문 기계화 영림단 육성과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계화 영림단 확대 운영 및 임목수학 전문 기계화 영림단을 육성합니다. 구기림 산림조합 기능인 영림단을 기계화 영림단으로 육성합니다. 지방청별 임목수학 전문 기계화 영림단 1계단 이상을 운영합니다. 고성능 기계 장비 우선 지원 및 안정적 사업량 배정 등 적극 지원합니다. 고성능 기계화 임목수학 목재 생산을 선도합니다. 다음 기능인 영림단에 대한 안정적 사업량 확보 및 보수 교육을 강화합니다. 산림사업은 기능인 영림단을 적극 활용하고 월별 균등하게 사업 물량 책정 방안을 모색합니다. 새로운 산림정책 및 작업기술, 기계장비 사용, 안전작업 요령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추진하여 기술 능력 향상 및 작업자의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산림사업 시행업체, 산림사업법인 불법 행위의 근절을 도모합니다. 산림사업법인 관리 시스템을 통한 산림사업법인을 상시 점검 관리합니다. 이중취업,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 사전 차단 및 산림기술 일자리를 관리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운영 실태 및 산림사업 현장 관리를 강화합니다. 법인 등록 관리 등 산림사업 현장 실태 일제조사를 2회 수시 추진합니다. 법인 등록 요건인 기술 요건을 확인하고자 취업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정보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요청, 활용합니다. 위법행위 사전 예방 및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 장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법인, 원목생산업자 순회교육과 임업교육원 훈련생 불법행위 근절 교육을 추진합니다. 임업훈련은 교육과정별 1시간 이상 기술자 제도 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2019년 주요 업무 세부 추진계획 산림청 자료 2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87번 산림기술진흥계획입니다. 117회 1교시에서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34회 1교시에서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산림기술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둘째,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셋째,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넷째,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다섯째, 산림기술 인력의 수급, 활용 및 기술 인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여섯째, 제4조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그 밖의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한 내용은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의 계획 산림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로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의 비전 및 목표를 살펴보면 먼저 비전으로 산림기술진흥을 통해 새로운 산림가치 산출에 있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첫째, 산림사업 단계별 기술력 강화. 둘째,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 조성. 셋째, 산림산업 진흥 제도적 기반 선진화 등입니다. 핵심 목표로는 산림사업 기술 품질 향상, 산림사업 기계화 및 안전성 제고, 산림기술인 안정적 관리 및 운영, 산림기술 제도 및 조직 기반의 구축 등입니다. 추진 과제로는 4개 목표 17개 과제로 먼저 산림사업 기술 품질 제고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과제로서 고유 산림사업 품질의 지속적 개선, 산림의 핵심 가치 유지 증진 기술 고도화, 산림 신수요 확대에 부응한 기술력 향상, 산림사업 평가 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산림산업 기계화 및 안정성 제고에 대한 세부 과제는 먼저 목재 수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장비 개발, 산림작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 산림사업장 고위험 작업자 안전조치 강화, 산림사업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안전점검 체계화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산림기술인 안정적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세부 과제는 먼저 산림기술인 역량 강화 및 육성, 산림기술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산림기술업체 경쟁력 향상, 산림기술업체 경영 개선 지원, 국유린 영린당 운영체계 개선 등입니다. 네 번째 목표인 산림기술 제도 및 조직 기반 구축의 세부 과제로 먼저 산림기술법 등 법 제도의 정비, 현실을 반영한 산림품질 개선 체계 마련, 산림기술 발전을 위한 조직 기반 구축, 한국 산림기술인의 활성화 지원 등입니다. 토픽 188번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 기준입니다. 117회 2교시에서 산림기술 용역 등록 요건의 업무 범위, 설계 감리 등과 등록 기준, 기술 인력을 종합업과 전문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산림기술용역업의 이해를 보면 산림기술용역업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 감리하고 안정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기술 용역자란 산림기술 용역업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산림기술 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를 보면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보유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다만 녹지 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기술초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입니다.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합니다. 시설은 사무실이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업무 범위는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과 관련된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와 재위험성 검토, 산림사업의 설계, 감리 및 안전성 분석입니다. 다음 전문업 중 산림경영은 기술인력으로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는 기술 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이후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인력입니다. 기술 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입니다. 시설은 사무실이고 자본금은 해당 없습니다. 업무 범위는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그리고 다음 각목의 산림사업 설계, 감리 및 안정성 분석입니다. 산림조성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생태공학 분야는 기술인력으로 2018년 11월 28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는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이고 2020년 11월 29일 이후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인력입니다. 기술 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입니다. 시설은 사무실이고 자본금은 해당 없습니다. 업무 범위로는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과 관련된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와 재위험성 검토, 다음 항목의 산림사업 설계, 감리 및 안정성 검토입니다. 임도사업, 그리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 사방사업, 산지의 보전 이용, 토속 채취 및 재해방지 복구 등에 관한 사업, 그리고 산림보건 사업입니다. 다음 전문업종 산림휴양 분야입니다. 기술 인력으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는 기술 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이고 2020년 11월 29일 이후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인력입니다. 먼저 기술 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 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시설은 사무실이고 자본금은 해당 없습니다.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산림사업 설계, 감리 및 안전성 분석입니다.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과 유아숲 체험원 등 조성사업, 수목장림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지 조경 분야입니다. 기술 인력의 등록 요건을 보면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는 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 고급 이상인 녹지 조경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이후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인력입니다. 먼저 기술 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 고급 이상인 녹지 조경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 초급 이상인 녹지 조경기술자 2명 이상입니다. 시설로는 사무실과 그리고 자본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업무 범위로는 다음 각호의 산림사업 설계, 감리, 안전성 분석입니다. 먼저 수목원 조성사업과 도시숲 등 조성관리사업, 숲길 조성사업,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등입니다. 비고사항으로 기술인력이란 산림기술용역업체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산림기술 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산림기술자가 사망, 신체 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 의무 이행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며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산업기본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 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산림기술 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등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전문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특급의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경우에는 기술 종류의 기술
고급 산림기술자 1명과 기술 초급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 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 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한 개의 전문업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 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시설은 사무실은 산림기술 용역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말합니다. 자본금이란 납입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외에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업무 매뉴얼 2019년 한국산림기술인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89번 산림사업의 설계, 감리의 범위입니다. 119회 3교시에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산림사업 설계와 감리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13조 산림사업 설계, 감리의 범위 등에서 법 15조 제4항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림사업을 말합니다.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입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속가배기를 수반하는 숯가꾸기 사업, 그리고 인도사업입니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관급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 예정 금액을 말합니다. 건당 공사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유아숲 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 관리를 포함합니다. 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3호부터 척하호까지의 규정에서 같습니다. 산림부나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 야영장 및 산림 내포치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장사 등의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입니다. 또한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 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 제2항 및 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 중간복구 및 불법산지 전용지의 복구사업입니다.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 2 각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업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숯가꾸기 사업의 경우는 설계자와 시행업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토픽 190번 임업경영 산촌진흥의 기본원칙입니다. 84회 3교시에서 산촌진흥의 기본원칙과 비전, 122회 1교시에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 131회 1교시에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업경영의 4가지 기본원칙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 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 제3조 임업경영
산촌진흥의 기본 원칙에서 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 다양성, 야생 동식물의 서식 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산림은 국민의 보건, 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합니다. 산촌진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존, 증식을 적극 도모하여야 합니다. 산림 생태계 및 동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19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